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 지방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는 밤마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작은 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은 이 별을 페티트 에투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페티트 에투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다른 별들과 항상 다른 궤도를 돌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빛을 조금씩 줄이며 사람들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되면 지구로 내려가 그곳에서부터 올려다보는 방법으로 그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별은 다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성한 숲속의 작은 동물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나는 페티트 에투알이라고 해. 나는 하늘에서 왔어. 숲속의 부엉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별님. 왜 지구까지 내려오셨나? 하고 물었습니다. 페티트 에투알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특별히 밝은지 알고 싶었어. 나의 진짜 역할이 무언지 알아보고 싶었지. 부엉이는 지혜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여, 우린 당신의 빛이 마을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을의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 페티트 에투알은 부엉이의 제안을 들으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마을의 현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별을 기쁨과 희망의 원천으로 여긴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이즈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티트 에투알, 당신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꿈을 주는 존재예요. 당신의 빛은 마치 밤의 등불 같아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단다. 우리는 당신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별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자기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페티트 에투알은 감사함을 느끼며 하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면서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빛났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페티트 에투알은 이제 밤하늘의 길잡이로서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매일 밤 빛나는 그의 모습을 선물할 수 있었죠. 그리하여 이 작은 별의 모험은 그의 빛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장이라는 용감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항상 마을 주변의 숲과 언덕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마을 노인에게서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호수가 있으며 그 호수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장은 그 전설에 매료되어 마법의 호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탐험 가방에 조그마한 빵 조각과 물병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채워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점점 더 울창해지고 숲의 공기마저 마법처럼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숲은 그의 발길을 자유롭게 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마법의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했습니다. 물 위에는 무지갯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장의 마음은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다가가서 조심스레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놀랍게도 한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장. 너는 내 호수에 온 첫 번째 손님이구나. 라고 물고기는 말했습니다. 장은 놀라서 물고기에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물고기는 자신이 이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이며 전설에 나오는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 보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물고기는 장에게 그 보물은 단순한 금이나 은이 아닌 사람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한 물고기는 그에게 이 보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는 장에게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친절과 용기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호수는 잠잠해졌습니다. 장은 신비로운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장은 마을을 위해 여러 가지 용감한 일들을 해나갔고 그의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은 마을의 영웅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감한 소년장의 전설은 프랑스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꾸준하고 성실한 농부였으며 그의 밭에서 다양한 작물과 아름다운 장미를 재배했습니다. 그의 장미는 주변 마을에서도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했죠. 알렉산드르는 장미를 매우 아꼈고 매일 아침이면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을 산책하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드르의 장미 정원 한가운데 아주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바위는 너무 거대하고 눈에 확 띄는 존재였기 때문에 장미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바위를 치우기 위해 여러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지렛대를 사용해서 들어보려고 했고 마을의 강한 친구들을 불러 함께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파가 알렉산드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바위를 치우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방법 대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게나. 알렉산드르는 노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르는 잠에 들기 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 옆에서 정성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장미와 바위가 마법으로 얽혀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르는 그저 바위가 장미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더욱 아끼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위 주변을 돌아다니며 잡초들을 뽑고 버려진 가지들을 정돈하며 바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의 표면에 장미의 덩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미의 덩굴은 바위를 덮으며 아름답고 생생한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바위는 이제 정원 속 장미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알렉산드르의 정원을 찾아와 그 특별한 장미를 감상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노파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았고 그 후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장미와 바위는 알렉산드르의 정원에서 영원히 아름다움과 조화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축복받은 마법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숲의 중심 부근에 은밀한 마법의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햇살이 비추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소원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는 아주 예쁜 소녀가 매년 봄이 되면 호수에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소녀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마법 소녀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숲으로 들어가 호수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매우 넓고 복잡했으며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기 힘들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못하는 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마법 소녀의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고 모험심 많은 청년이 그 마법 소녀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고 결국 그 꿈을 실현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기록을 공부하고 숲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계획을 짰습니다. 준비가 끝난 날 피에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른 아침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를 이용했고 서서히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피에르는 숲의 중앙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고 그 맑은 물 표면에는 반짝이는 빛들이 춤추는 듯 했습니다. 피에르는 호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순간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수의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하늘만큼 푸른색이었습니다. 소녀는 피에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클라라야.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 대단하구나. 너의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피에르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망설였지만 어렵게 꺼내어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마을의 사람들을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피에르의 소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물 한 방울을 손안에 담더니 그 물방울을 피에르에게 주었습니다.
이 물방울은 너의 진심과 선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야. 이걸 마을로 가져가서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줘. 그러면 너희 마을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호수로 사라졌습니다. 피에르는 클라라가 준 물방울을 조심히 손에 쥐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피에르는 곧장 사람들에게 클라라의 메시지와 물방울의 마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피에르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한 명씩 물방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물방울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로 번영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와 클라라에게 감사를 전하며 매년 봄이 되면 잊지 않고 마법의 호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평생 동안 본받고 싶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라라와 피에르의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설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